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아이패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이패드 공부 영상을 올렸는데 올린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갔는데 아직도 반응이 계속 좋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됐다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영상을 찍어달라는 분도 계셔서 제가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아이패드로 공부를 하는지 꿀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단 새로운 아이패드와 함께 합니다. 아이패드 에어 13인치 M2 모델이고요. 애플 펜슬 프로도 있으니까 함께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꿀팁 3가지가 정말 중요한 꿀팁 3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 영상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로운 아이패드 언박싱을 하고 이 아이패드에 제가 원하는 어플들을 다운받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펜슬 프로에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원래는 2번 터치하는 기능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누르는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고 약간 굿노트나 다른 어플들에서 색깔 바꾸거나 펜 바꿀 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 아이패드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영상에서 소개했던 거치대를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거치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어플은 모카라는 어플인데요. 영어나 일본어 같은 외국어를 공부할 때 단어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서 1순위로 가져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본어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단어도 외우거나 문법을 외울 게 조금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 수첩에다가 적어놓고 다니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될 단어들을 제가 수첩에다 적어놓고 들고 다니면서 봤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위젯으로 단어를 공부할 수 있는 게 없나? 왜냐면 핸드폰은 정말 수시로 열잖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도 많이 보시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기계를 열 때마다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봤는데 이 모카라는 어플이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이 어플의 첫 번째 장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단어를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소스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배운 단어들을 외우고 싶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저는 최근에 챗GPT로 공부 자료를 많이 만들어 쓰거든요. 영어라고 치면 영어 단어 몇 개를 만들어줘. 일본어라 치면 일본어 간지랑 히라가나랑 한국어 뜻 예문 몇 개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뽑거든요. 그렇게 만든 단어들을 가지고 모카에 넣어서 쓰면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본어라는 그룹을 먼저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그룹에 들어가면 여기에 단어들을 제가 50개 정도 설정을 해놨는데 단어를 누르면 제가 이 그룹의 언어를 일본어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하야이 이렇게 하야이라는 발음도 내주고 하야이. 설명에 제가 써놓은 예문도 읽어줍니다. 이 위젯 설정을 하는 게 정말 좋아 보였거든요. 단어가 주기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잠금 화면에도 이렇게 위젯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화면을 열 때마다 단어를 암기할 수 있어서 저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모카에서 내가 단어를 하나하나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셋을 만들어서 바로 옮기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능도 지원을 해서 알아봤는데 설정에 가보시면 CSV 내보내기 단어 추가 복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가하나요? 여기를 누르시면 방법이 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추가하나요는 얘를 보고 하면 되는데 이 단어 데이터 셋을 어떻게 쉽게 만들까요를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챗GPT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일본어 기초 형용사 50개를 간지, 히라가나, 한국 뜻, 예문 형식으로 알려달라고 GPT한테 먼저 부탁을 해서 50개를 뽑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CSV 파일로 만들어줄래? 그리고 이 모카 어플에서 원하는 대로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CSV 파일을 GPT가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다운을 받은 후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PG라는 열이 상위 그룹명이고 SG라는 열이 하위 그룹명인데, 그냥 상위 그룹명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일본어라고만 쓰고 하위 그룹명은 비워놨는데 이대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CSV로 뽑아서 업로드를 했더니 바로 인식이 잘 됐습니다. 혹시라도 여기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댓글로 적어 놓겠습니다. 모카 어플의 또 좋은 점이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에서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계정으로 다 연동이 돼서 다른 기기에서도 똑같은 데이터셋으로 연동이 돼요. 뭔가 할 때마다 계속 내 눈에 단어가 보이니까 실제로 조금 더 빨리 외워지고 눈에 많이 익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네, 그러면 두 번째 어플 추천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예전에도 추천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프레스 리더라는 어플입니다. 프레스 리더라는 어플은 여러 국가의 신문이나 잡지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어플이거든요. 대학생분들께서는 학교 아이디로 가입을 하면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학생이 아니신 분들은 도서관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PC를 이용해서 국립중앙도서관 로그인을 하고 자료 검색, 웹DB, 국외DB, 학문 전 분야, 신문 잡지, 프레스 리더 이렇게 들어가시면 하스팟 인증을 받고 모바일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공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기보단 아이패드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그리고 굳이 그 꿀팁을 찾기 위해 제 영상을 보러 들어오신 분들은 자기 개발에도 관심이 많으실 거고, 아이패드로 신문을 보고 잡지를 볼 수 있다? 아마 분명히 관심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아이패드에도 쓸 수 있고 맥북에서도 쓸 수 있고 아이폰에서도 함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 어플 세 번째는 파인이라는 어플인데요. 어떤 어플이냐 하면 플래시카드 어플입니다. 암기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내용을 애플 펜슬로 적을 수가 있어요. 수능 공부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과탐이나 사탐 공부할 때 한 줄 노트 많이 쓰잖아요. 간단한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정답이 나오게끔 학습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어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어플에 있는 예시 데이터인데 뉴턴의 제3법칙에 대해서 묻고 있고, 이걸 한번 클릭하면 설명이 뜹니다. 이거는 모두 내가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단어 공부를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앞에 단어를 쓰고 여기 백을 누르면 크다 라는 정답을 적을 수 있고 발음도 적을 수가 있겠죠. 무료로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이 어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주제에 맞게 폴더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2학기 때 시험 공부를 할 때 이거를 쓴다고 하면 저는 알고리즘이라는 강의를 수강하게 될 예정인데, 제가 그 개념의 이름을 봤을 때 어떠어떠한 설명을 바로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앞에다가는 모델명을 적어놓고 뒤에다가는 설명을 적어놓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단축어 기능인데요. 이 단축어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게 올려드릴 예정이고, 아이패드가 바로 공부 모드로 세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단축어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구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해져서 만드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내가 공부를 할 때 아이패드를 어떻게 세팅하고 썼나 그거를 고민을 해봤고, 그럼 이 세팅을 간단하게 모두가 공유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단축어를 클릭하면 쉬는 시간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뜨는데요. 공부를 하다가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yes를, 쉬는 시간 없이 쭉 공부를 하실 거라면 no를 눌러주세요. yes를 누르시면 쉬는 시간 전에 몇 분 공부할까요? 라는 질문이 뜨는데 몇 분 공부할지 숫자로 입력해주세요. 먼저 방해금지 모드가 켜집니다. 공부할 때 당연히 방해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방해금지 모드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전화의 알람을 꺼놨는데 부모님의 전화는 알림을 켜두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둘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트루톤 기능을 킬 수 있게 해뒀습니다. 트루톤 모델은 웬만하면 있을 거고 아마 켜두셨을 거니까 크게 변화는 없을 거예요. 주변의 빛에 따라서 화이트 밸런스가 바뀌는 건데, 정말 쉽게 얘기하면 주황 색깔 빛에 있을 때 화면이 너무 하얀색이면 눈이 피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주황 색깔 빛에 맞춰서 화면을 약간 주황빛이 돌게 아이패드의 화면 색깔을 약간 변경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를 켜뒀습니다. 말 그대로 화이트 포인트에 밝기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확실하게 덜 피로해집니다. 공부를 할 때 아이패드를 쓰게 되면 장시간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배경 사운드에 대해서 제가 넣어놨는데, 이 배경 사운드는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모두 있는 기능인데, 뭐랄까요? 그 화이트 노이즈 아시죠? 공부하거나 잠을 잘 때, 뭐 집중할 때 화이트 노이즈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패드나 아이폰 자체에 그 기능이 있어요. 바닷소리가 될 수도 있고 모닥불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원하는 거를 설정을 해두시면 이 단축어를 클릭했을 때 그 사운드가 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공부할 때 이 기능을 많이 사용을 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도 켜게 설정을 해뒀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켰을 때 공부할 때 화면 배치를 조금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팅을 해뒀습니다. 입력했던 공부 시간이 끝나면 쉬는 시간 알림이 뜨면서 설정해뒀던 기능들이 해지가 됩니다. 이때 단축어 앱에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들어가시면 쉬는 시간을 몇 분 설정할지 알람이 뜰 거예요. 거기에 원하는 쉬는 시간을 적은 후에 해당 시간만큼 쉬고 쉬는 시간이 끝났다는 알림이 뜨면 다시 단축어 앱에 들어가서 공부 시간을 설정한 후에 공부 모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해둔 공부 시간이 끝나면 다시 모든 기능들이 해제되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알림이 뜰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적어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랑 공부에 도움이 되는 어플이랑 명령어를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1편만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모르는 내용도 정말 당연하게 너무 많을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좋다, 이거는 약간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취합을 해서 3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얼른 열심히 편집해서 올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